장재원이 끝났습니다.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했겠지만 기소를 위해 검찰에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터지면서 이철규가 끝난 상황에서 남은 인물은 이제 권성동 뿐인데, 권성동은 그리 한동훈에 대해 각을 세운 적이 없죠. 아무튼 사태가 재밌어집니다. 오늘 JTBC 특종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비서에게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답을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반복해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걸로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에서도 뭔가가 움직였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은 지금 야당에서 계속, 왜냐하면 윤 해왔었던 대통령이 부분입니다. 검찰과의 관계를 밀어봤을 때 검찰은 아주 쏙 빼놓고 계엄을 진행했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검찰이나 혹은 뭐 법무부에 대해서 이 정권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틀어쥐는 예. 뭐 그런 양상의 인사를 해왔던 게 또 사실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충성파로 대검에 이제 고위부가 대부분 채워져 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엄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주문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예. 뭐 그런 고리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로 어느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방첩사령부에서 뭐 이런 어떤 그 계엄 관련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검찰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관위에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네.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우 전 처장한테 지시를 받은 방첩사 인원 중에서 대령 4명한테 선관위 출동에 있어서 어떤 검찰과 국정원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진술을 이미 수사기관이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방첩사 쪽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유독 이제 국정원을 향해서나 혹은 검찰 내부를 향해서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예.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일단 오늘 민병덕 의원한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고위검사 그러면은 출동한 뒤에 선관위에 도착을 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출동한 것만 확인이 됐다, 이런 정도였고요. 네,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검찰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윤두창 파면이 먼저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선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윤두창보다 빠르게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만, 그러면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기에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더 빠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503호 시절에는 한 3일 전쯤에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7일날 평의하면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선고일을 당일 발표해 그 다음 주 월화수 중에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밖으로도 두 가지 버전이 어제 돌았는데, 결국 이 두 개가 전부 11일을 기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정치권에서는 유력하게 차주 화요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13일날 선고하면 엄청난 선거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헌재가 그걸 고려할 이유는 없겠지만, 생각 좀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두창 파면을 결정해 주길 희망합니다.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엉망이며 극우 세력은 더 심각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무너졌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헌재가 빠르게 피청구인 윤두창을 파면한다 라는 선고를 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